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주말에 돌아갔습니다.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 공수처, 또 즉각 항고하지 않고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한 검찰의 책임론이 상당히 거셉니다. 향후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선고만을 앞둔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이었는데 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근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두 가지의 쟁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는 첫 번째 쟁점이 검찰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주장한 우리는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다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관련 인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관련 인지해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인지 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수사권 문제랄지 아니면 구속 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쓰는 부분이랄지 신병 인치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공수처법이 미비된 상황이라서 재판부가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의문의 소지를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라 라고 결정한 근거가 두 가지인 셈인데 일단 이 시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건데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를 할 때는 그 사이에 발생한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적부심 청구라든지 이것을 한번 할 때마다 하루씩 계산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시간으로 명확히 계산해서 그때가 이미 기소했을 당시가 이 구속영장 시한이 끝났을 때라고 판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 시간으로 명확히 계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기간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이 15일이었는데 지난 15일 체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적부심 청구를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중앙지법에서는 10시간 정도 이 기록을 검토했고 10시간 후에 체포는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그때 걸렸던 10시간이 검찰에서는 그 시간만큼을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체포적부심 때문에 이 기록이 오간 이 10시간은 체포 후에, 그러니까 인신을 체포한 후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48시간에는 어떤 연장의 영향이 있지만 10일이라는 구속 기간에는 이 해당 시간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10시간 부분이 더 연장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말씀 주신 대로 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영장 전 피의자 신문들을 거칩니다. 우리가 소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33시간 동안 이 기록이 법원에 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33시간만 정확히 구속기간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랑 반대로 검찰에서는 시간이 아니라 일수, 즉 이틀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48시간만큼이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이유가 뭔가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상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원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 종래에는 일수로 해왔다는 걸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것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결정부터 이러한 기산 방식이 나왔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법원에서는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은 되게 다 판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구속 시한을 산정할 때는 계속 시간으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러한 결정은 어떤 1심 판결문도 아니라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결정문에 써 있었을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과연 대법원 판례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가 논란이 되고요. 또 아마 이번 주부터 나도 윤석열 대통령 이 사건처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불법 구금이다. 네. 나도 구속이 취소돼야 된다라고 구속 취소 청구를 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겠죠. 네. 그런데 만약 그 재판부에서 종래에도 일수로 해왔고 그리고 법문을 살펴보더라도 기록이 오간 날의 기간, 날이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더라도 일수가 맞아서 구속 취소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네. 검찰에서는 이 중앙지법 지기현 부장판사는 시간으로 해야 된다라는데 네. 다른 재판부에서는 일수가 맞다라고 판단이 나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대검찰청 측면에서 차원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에 뭐 시간으로 하라, 일수로 하라 이런 것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는 일수로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이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문에 법원의 서류가 오간, 날의 기산, 날이라고 표현되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수로 했던 것이고요. 법원에서도 일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큰 것이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구속 사건은 신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록 표지 밑에 부전지라는 것이 빨갛게 붙습니다. 구속 네. 사건은. 그래서 구속 만기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가 법원과 검찰을 오가면서 서로가 구속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시간을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금부터 시간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경찰과 검찰과 법원의 이 킥스라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실무상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손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정립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법원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은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이었습니다. 계엄 이후에 시작된 공수처 수사에서 단계마다 논란이 이어졌었죠.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검찰은 경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가져간 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였습니다. 하지만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복귀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일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는 논란만 키웠습니다. 공수처가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하게 된 구속기한 계산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 경험도 없고 또 법적 근거도 미비한데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나섰다가 지금의 혼란을 자초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거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만 인용이 되고 김용현 전 장관처럼 공수처를 거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해서는 구속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혐의 자체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클 수도 있는데 공수처를 거치면서 어떤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이나 이런 논란들 때문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법원이 밝힌 사유 들여다보면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라는 말은 전혀 없잖아요. 자, 재판 초기부터 여러 가지 수사권 등에 대한 논란을 없애자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결정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피고인 측의 주장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는데 그 주장 내용에는 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좀 위법하다라고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 판단에는 지금 현재 공수처법상 구속기관의 배분이랄지 신병 인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의문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기까지가 이 법원, 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속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했다가는 나중에 상급청에 의해서 원심이 파기되거나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을 취소하고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함이 상당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텐데 문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은 있나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도 우리는 1심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하고 이번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근거들에 대해서 반박을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연 공수처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후에 인지한 제명이 내란죄가 맞는가, 오히려 내란죄로 수사를 하다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형식적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공수처와 협력을 해서 공수처가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가 이후에 내란죄를 관련 인지했다면 관련 인지에 대한 수사 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확보해서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직접 관련이 있어서 관련 인지된 것이 내란죄 라는 점을 이런 물적 증거를 통해서 이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공소기각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했다면 윤 대통령은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판이 예상되는데도 검찰은 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은 걸까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의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는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논의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슷한 제도일 수 있는 보석 제도랄지 아니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이미 93년도와 2012년도에 헌재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아직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바는 없지만 이것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됐을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항고는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라는 것이 대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견입니다. 네,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있었던 거지만 네. 자, 구속 취소 청구는 판례가 없던 거잖아요. 한번 다퉈볼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에 위헌 결정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살아 있는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검찰도 이 구속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수긍할 수 없다면은 규정이 살아있는 것에 따라서 즉시 항고로 다퉜던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오히려 위헌이라면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아본다든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상당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일단 7일 이내에 하는 게 즉시 항고인데 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피의자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이 풀어준 상태에서 보통 항고라는 제도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고라는 것은 보통 항고든 즉시 항고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입니다. 네. 그런데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엔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법원의 결정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즉시 항고인데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법적 근거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규정이 위헌이다라는 결정문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당 규정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때도 헌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의 결정보다 검찰의 즉시 항고권이 더 우선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이때는 보통 항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항고를 통해서도 그 결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즉시 항고 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검찰의 선택이 어떻게 생각하면 헌재의 결정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우리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결정에 만약에 충실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항고라는 선택지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박세현 이 특수본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떠한 항고도 즉 보통 항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요. 결국에는 남은 선택지는 본안 재판에서 수사가 적법했다라는 것, 구속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재판 과정에서밖에 다투지 않겠다라는 지금 의사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